오늘 종목 고민 해결하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전화, 문자 주고 계십시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예. 네, 식사는 좀 하셨어요? 예, 밥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어떤 종목이 걱정돼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일화학인데요. 예. 예, 지금 작년 9월 달서부터 샀는데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13,663원에 예. 20%인데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중장기로 가야 되는 건지. 예, 사다 보니까 이거 추가 매수도 하셨고, 그죠? 예, 예. 그래서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야 될 건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 건지. 네, 네. 아프더라도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희망이 있는 건지 나종식 전문가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목소리도 점잖으시고 여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종목 사신 거 보니까 예. 이렇게 뭐 급등락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아니고 비교적 예, 안정된 이제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예. 우리 시청자님 혹시 예, 예. 저 방송 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성장주의 논리입니다. 이 종목을 예. 보기에 앞서서 네. 우리가 보통 과거에 시세를 냈던 차화정이라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 예, 예. 그래서 차화정에서 뭐 자동차 같은 건 별로 힘을 못 쓰죠. 예? 화학도 예.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예.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거의가 네. 구경제주예요. 이런 논리는 빅사이클에서 한 20년 만에 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만약에 네. 화학을 좋아하신다라면 차라리 LG화학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LG화학을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옳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이 예. 종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예. 회사가 그 아연화 이것을 예, 뭐 예. 주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 한번 지금 잠깐 보니까요. 대략 이 아연화는 고무공업이라든가 도료, 세라믹, 유업, 사료, 화장품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 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IT라든가 그런 것은 성장주인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건 뭘까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주가는 그렇죠. 거짓말 아니에요. 예. 논리와 과학이 다 이렇게 점철돼서 주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회사는 뭐냐면은 과거에 8월 달에 어떤 이슈에 예. 대해서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일본. 뭐 반일 감정 이슈에 대해서 쫙 한번 올랐었죠. 한 3일, 3, 4일 동안 더블도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의 실효성이고요. 그 위에서 예. 작년 실적을 보니까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실적이 아무튼 뭐 이익은 나고 있지만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한 28% 감소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47% 감소했어요. 이게 바로 업황형 이 회사의 현 주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카멜레온이 되라. 예? 시장 흐름에 따라서 주도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내셔야지 이렇게 소외된 종목들을 하시게 되면 또 상당히 안 좋아요. 또 한번 투자 팁을 드리면 이 회사는 시가총액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 대주주 물량 대략 65% 돼요. 그리고 지금 예. 오늘 또 현재 거래되는 것이 1854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 위험 자산이잖아요. 항상 네.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환급성도 뛰어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20% 이제 포트라는데 투자하기 많으시다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환급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 아무리 좋아도 나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좀 멀리 하셔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참 저는 막 이런 종목 들고 있으면 답답해서 못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손절할까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20%면 그래도 한 10%는 회사가 그렇게 예. 나쁘진 않으니 가져가시고 한 예. 10% 정도는요. 예? 예. 10% 정도는 성장주 요즘 얼마나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 IT라든가 또는 뭐 바이오도 뭐 오늘 같은 바이오 같은 거 보게 되면 알토전 같은 급등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지원자는 식으로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반등 나올 때는 한 10% 정도 축소하고 만약에 1,900원을 하야하면은 미련 없이 털고 나오시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00원
정도 떨어지면은 예, 다 전량 매도.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뭔가 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좀 높게 출발해서 저는 이게 3분대에서 낮게 좀 양선이 나와야 되는데 음선이 나오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하면 뭐 유동성 크지는 않지만 팔라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선이거든요. 그럼 네. 음선이 계속 나오면 야 오르기만 해봐라. 난 매도한다. 그런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네. 많이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힘내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 중심으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나마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라 진짜 다행이에요. 네, 가격 전략 저희가 드렸고요. 하단은 1,900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세스토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이화공영 이화공영.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8,000원에 30%예요. 8,000원에 30%.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아이고, 예. 반년은 넘게 들고 계셨겠어요. 아이고, 예. 요즘 대북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거 반토막이네. 송동현 네. 팀장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이화공영을 8,000원대 이제 매수를 좀 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이 종목은 좀 여러 테마주에 좀 얽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에서는 대북 관련된 테마, 그리고 이제 총선 관련된 테마도 일단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건설 관련된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 주로 상승을 좀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금 앞서 좀 상담한 거랑 좀 유사한데요. 지금 건설 관련된 이런 종목들, 과거에 약간의 어떤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 업종들이 현재 약간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 업종 위주의 그런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좀 테마에 관련돼서도 지금 남북 경협 관련된 모멘텀이 현재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좀 테마성에 대한 그런 장세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판단은 우선은 더 들고 갈 수가 있다면은 분명히 테마에 대한 장세가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저점과 고점이 비교적은 일정한 그런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거의 고점은 10,000원대고요. 저점은 거의 4,000원대 정도로 고점과 저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종목이죠. 왜냐하면 꾸준히 성장세는 아니지만은 회사가 꾸준히 수주를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강건하게 버틸 수가 있다면은 한 9,000원 정도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된다 싶으시면은 적어도 전 고점이 한 6,700원 정도까지 올랐을 때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그때에 맞는 성장 업종으로 좀 매수를 하셔서 손해율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테마 한 번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그래도 좀 위안적인 진단인데요.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6,700원 언제까지면 9,000원은 언제까지예요? 예. 1차 목표가 6,700원, 그리고 9,000원 2차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게 기간이 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 기간이란 것은 사실 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물론 제가 가격대까지는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이 기간이란 것은 정말 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북한 경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북한 관련된 이슈를 좀 활용을 한다면
재선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봤을 때 한 번 더의 그런 남북 경협에 대한 테마 장세는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경제가 어렵다 보면 북한에 대한 전략들도 다시 한번 대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테마의 바람이 어느 정도는 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6,700원 정도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간은 한 분기 정도는 일단 좀 지켜보시고 좀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다시 대응을 해보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까지인지 못 들었어요. 한 분기 정도, 한 3개월 정도만 좀 더 지켜보시고요. 예. 다시 그때 가격을 보고 또 한번 상담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월 말쯤 뭐 이슈가 있다 그러던데요. 2월 말쯤에 뭐 제가 들은 거는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대북 관련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만 일단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저점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2월 말에 일단은 알고 있는 확실한 일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고 아마나 관련이 있다면은 총선 관련된 테마가 한번 이 종목의 이제 수급을 좀 이끌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이제 뭐 딱 어째 이런 테마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확률적인 추정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한 분기 정도 이것도 그냥 추정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 중간에 불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유하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이게 기간 맞추는 게 이제 난감하셨죠. 이게 쉬운 건 아니고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시만 해드리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문자 볼까요? 신라젠 먼저 보겠습니다. 매수가 17,970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거든요. 이 매수가 대비했을 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일까요? 나존식 전문가님, 추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라젠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가 아니에요. 예. 왜요? 이제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가 자꾸 회자가 되면은 주가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신라젠 다 아시잖아요, 시청자분들. 뭐 거의 국민주에다가 하여튼 영국의 그런 또 시세 흐름도 보였는데요.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그 뭐 증권 합수단 다시 꾸리고 하는 것들이 뭐 신라젠하고 또 라임 사태 그런 거에 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라젠 같은 바이오 이런 종목들 자꾸 이게 논쟁이 되는 것들은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아프시더라도 17,000원대면 좀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한 14,000원대 오게 되면 한 매도하시는 전략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제가 참 이건 어떤 그 외풍에서 많이 이제 주가가 좌지우지 되잖아요. 이미 뭐 여러분 다시 팩사백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신뢰도를 또 잃었고 그럼 여기서 노릴 수 있는 건 낙폭과대에 대한 가격 메리트 또한 기술적으로 쌍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건데요. 우리가 주식을 접근함에 있어서 물론 기술적 분석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은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로만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과 성장성, 바로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사백이 앞으로 언제까지 또 이렇게 다시 또 부활할지도 모르는 거고 자꾸 시장에서 논쟁이 되고 그렇다면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등을 이용해서 추매보다는 이렇게 물량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신뢰 한번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믿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요. 보수적인 관점, 추가 매수 아니다라는 사인 챙겨드립니다. 신라젠 들여다봤고요. 이어서 메일유업 보겠습니다. 매수가 86,000원에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시고 이분도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요. 아이고, 무섭게 요즘 칼날처럼 떨어져요. 4분기 실적이 워낙 이제 실망스럽게 나와서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네, 자 메일유업은 현재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확산에 따른 중국의 분유 수출에 대한 실적 둔화에 대한 영향으로 심리적인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중국의 어떤 뭐
분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연관성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의 성장세가 오히려 메일 유업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분석 리포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매도세는 그냥 개인 들고 있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이 중국발 그런 두나 우려 때문에 자꾸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까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은 이 종목이 최저 가격이 77,500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닥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추세선 어느 정도 그어서 확인해 본다면은 약 8만 원 정도의 주가 흐름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좀 약간 양봉세가 좀 나온다 하면은 어느 정도 1차 바닥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비중이 현재 이제 10%대이시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는 매력이 추가로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만 원 정도 가격대가 되시면 양봉 흐름이 나온지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일단은 고점 구간이라 볼 수 있는 약 91,000원 이 정도까지 좀 보유하신 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긴 하셨어요. 근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추가 매수 말고 조금 더 밀렸을 때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 메일 유업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 잠시 뒤에 문자 더 보겠습니다. 계속 남겨주시고요. 이번엔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시스토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DB 하이텍이요. DB 하이텍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000원에 20%입니다. 28,000원에 20% 조금 네. 수익 내고 계신데 이게 막 가다가 지금 안 가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나중식 오늘 많이 빠져서요. 예, 좀 많이 요즘 이제 고가 부담감 때문에 물량 소화하고 있는데 이후에 방향성 잡아드리겠습니다. 나종식 전문가와 통화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딱 제가 지금 전화로 들으니까 DB 하이텍 일단 네. 종목명이 마음에 드네요. 네, 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도 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고 해요. 주로 이제 네. 특화된 게 8인치 그쪽에서 예, 좀 특화가 돼 있고요. 보통 이제 8인치 그런 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LOT 그러니까 뭐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5G 그런 데 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회사들은 성장성을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IT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이 좀 마음에 든다고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오늘 시장 전체가 아주 급락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자유롭지 않아서 이제 매수가보다 약간 좀 시세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쉽게 버릴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반도체하고 또 그다음에 센서 기술력이에요. 전력 반도체 같은 건 이제 어떤 전력이 흐르는데 그 어떤 컨트롤을 잘하는 거고 또 이제 앞으로 사물 인터넷 같은 건 가장 주요 핵심이 뭐냐면 센서 기술이거든요. 여기서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실적입니다. 예, 작년에 한 8천억 그 매출에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오늘 좀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이제 제가 한번 가격 전략을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 전 저점이 대략 27,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7,000원 정도만 훼손하려면 들고 가고 오늘은 지수 조정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31,000원 정도에서 한 50% 정도 매도하고 다시 이제 흐름을 보면서 흐름을 보시면서 이번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 이번 주 살짝 한 10주선 정도 다시 매수해서 그 다음에는 한 33,000원 또 만약에 장이 계속 들어오면 한 35,000원까지 예, 그렇게 보시는 전략을 권해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참고해 보세요. 성공 투자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DB 하이텍이었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시스토키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녹십자 홀딩스요. 녹십자 홀딩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22,300원. 22,300원. 비중은 네. 어느 정도세요? 50%인데요. 50%. 아이고, 비중이 적진 않네요. 송동현 네. 팀장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독주자 홀딩스 비중 50% 22,300원에 이제 가격 갖고 계신데 이 홀딩스 업체는 사실 일단 성장 대학바이오 섹터가 성장 업종은 맞는데 이 홀딩스는 이 지주회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네. 어떤 주식 투자에서 좀 수급이 들어가기가 좀 힘든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홀딩스라는 그런 그룹은 지배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이제 요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한 회사이지 주식 투자를 위한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각 계열사들이 잘 나오고 하면 지주사도 물론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녹시사홀딩스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정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바닥과 고점이 어느 정도는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녹시사홀딩스도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시사홀딩스를 거의 매수가보다 조금 위인 한 22,900원 정도 약간 그래요? 예, 네. 그 약간 매수가보다 위죠. 그런 부분에서 청산을 하시고 좀 네. 다른 종목으로 성장 업종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시청자님 전화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자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엔 태광산업 볼까요? 130만 2천 원에 비중 7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나종식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 100만 원대가 깨져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태광산업. 예. 글쎄요. 이제 제가 이 종목은 뭐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것도 뭐 하여튼 귀족주로 한때 불렸고 이제 100만 원이 좀 깨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황제주. 예.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사실 PER이 지금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밸류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뛰어나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시장에서 알아줘야죠.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패션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패션에서 다 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이제 한일화학이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거의 같은 궤로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강하면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평선의 저항에서 꼭 올라가려면 두들겨 맞고 내렸다 올라가려면 또 두들겨 맞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 가격 메리트를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갈아탈 것이냐 그건데 이렇게 자꾸 올라갈 때마다가 이렇게 내리는 것은 또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또 두들겨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실레이터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는 아니지만 반등을 이용해서 이 딱 걸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시청자님 대략 100만 원 정도예요. 100만 원 정도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도해놓고 하여튼 저는 2021년까지는 성장주가 주도주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갈아타기 전략, 그러니까 기준가는 100만 원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태광산업이었고요. 문자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로고스바이오 이어서 보겠습니다. 14,600원에 비중 10% 변동성이 심해서 매번 기회를 놓칩니다. 문자 몇 번 보내셨대요. 네, 이번에 꼭 봐드릴게요. 송동현 팀장님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 로고스 바이오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바이오 14,600원에 비중 10%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바이오 섹터이긴 한데 일단은 뭐 고점과 좀 저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좀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도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시총 500억밖에 안 되죠. 그만큼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단타성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은 보입니다.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계속 그 바닥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좀 매집 차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을 짧게 본다면은 한 19,000원, 19,300원 정도까지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성으로 본다면은 좀 보유를 하셨다가 19,000원 정도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럼 펀더멘탈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이 회사가 이제 세포 카운팅이라는 그런 회사를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세포 카운팅은 굉장히 성장 산업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로고스 바이오는 아직까지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베이스가 아직 없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그런 그 실적에 대한 아직 그런 초기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인 그런 개인들 위주의 그런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큰 그런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전환이 되면은 아마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안정적으로 수급을 보태면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반동만 이용해서 18,000원대나 19,000원 정도의 정리를 하시는 전략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꼭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몇 번 보내셨는데 잘 안 됐다고 팁 하나 드리면,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 보내시면 이제 거의 다 채택이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 안 되신 분들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지금 가겠습니다.